안녕하세요. 예, 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헌법을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요. 진도 나가기에 앞서서 헌법이라는 과목적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헌법이라는 게 객관식 시험이라고 만만하게 보다가 자칫 혼자서 소갈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물론 여러분들 객관식의 행정학이나 이런 건 없지만 과거 사법시험이 있을 때부터 헌법은 오래 공부한 친구들도 실력을 스스로 장담하지 못해서 많은 고생을 하는 그러한 과목이었고요. 이유인즉 공무원 시험 기준으로 다른 과목들이 있죠. 한국사도 있고 행정학도 있고, 근데 그런 족보 없는 과목들과는 달리 이게 반복해서 예습 복습하면서 열심히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겠지 라는 생각으로 임하다 보면 생각보다 손에 잘 안 잡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접하면 아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틀리게 되고 아주 고생을 하게 되는, 그리고 반사적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100점 받아야 되는 시험이 아닌 이유로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쉽게 점수를 득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나만 좀 어렵지 라는 생각으로 혼자 끙끙 앓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을 굳이 안 그리더라도 이게 어떤 헌법의 학습 영역이라고 했을 때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이게 점점 짙어지면서 선명해져야지 정상일진데, 이 헌법이라는 놈은 반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마치 그 전에 안 보이던 게 접혀서 펼쳐지는 것처럼 양이 겁나 많아집니다.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까다롭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걸 내가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이런 걸 다 암기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에 책을 덮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크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보기 지문 나오는 것들이 결코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지문들, 경우에 따라서 이 한 지문만 알면 너 이 문제 풀고 넘어가도 좋다 라는 그러한 지문이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 이건 굳이 몰라도 상관없다 라는 류의 지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강약 조절을 하지 않고 지문을 보게 되면 그러한 소위 제가 이름 붙이기로 들러리 지문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봐도 모르겠고, 표시를 하고 또 보고 또 봐도 모르겠고, 그래서 종종 제가 커피숍 이런 데 가다 보면 지문 같은 거, 문제집 같은 걸 보는 분이 있는데요, 동그라미 하고 별표를 합니다. 근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슬쩍 보면 전혀 중요한 지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마지막 시험까지 계속 봅니다. 왜? 볼 때마다 틀리고 잘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강약 조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반복하면 오히려 점수는 오르지 않고 사기만 꺾이는 바, 이른바 제가 이름 붙이기로 정답 지문 내지는 중요 지문, 그런 걸 먼저 그리고 우선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다른 내용을 모르더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확실히 안다, 그래서 그런 걸 위주로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도대체 어떠한 놈이 그러한 지문이냐,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그런 게 나올 때마다 그걸 더 강조하고 그리고 그걸 더 집중적으로 보셔서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물론 다른 얘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암기를 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을 가장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모르겠고요. 일단 무조건 필요한 것 암기를 한다. 그리고 제가 경우에 따라서 수업 시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건 왜 암기를 해야 되고 이게 어떠한 맥락에서 중요한 지문이 되는지 정도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궁극적으로 객관식 시험인 이유로 당연히 암기가 선행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논점으로 돌아와서 그럼 도대체 어떠한 내용이 중요한 지문이냐 라고 했을 때 쉽게 위헌인 판례를 다 암기해라, 물론 맞습니다. 실제로 시험에서 헌법이 들어가는 대부분의 시험 과목에서 한 40% 이상은 위헌, 합헌 결론을 묻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합헌, 위헌 결론 여부는 당연히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모든 판례에 대해서 다 합헌, 위헌 여부를 여러분들이 검토해서 일일이 숙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놓고 봤을 때 위헌 판례는 무조건 암기한다 라고 들어가시고, 합헌인 판례는 그냥 놔두는 겁니다. 아예 안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름으로써 그건 합헌이다 라고 처리해도 수험적으로는 아주 바람직한 자세이고요. 단지 합헌, 위헌 결론만 가지고 중요 지문이다, 정답 지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 이걸 꺼낸 건 아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우선 법학이라는 과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소송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소송을 통해서 분쟁이 해결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실제로 법학 교수님들, 정확히는 지금 출제위원들은 대부분 로스쿨 교수님들입니다. 그분들은 이른바 법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분들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소송에 있어서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고요. 첫 번째, 판사 입장에서는 부적법한 소송이 들어오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간혹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나 오늘 11시밖에 안 됐는데 퇴근한다. 그래서 이유인 즉 오늘 소송을 2건이나 각하했다. 그럼 저는 묻습니다. 야, 근데 어차피 각하당해도 보정해서 다시금 소송을 제기할 거고 단지 일이 밀리는 것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 일단 좋다. 집에 가니까. 그리고 다시금 그분이 소송을 제기한다더라도 그 사건이 나한테 배당될 보장은 없다. 그래서 일단은 각하를 한다는 건 판사들한테도 좋은 일이고요. 어떻게 건덕지를 잡아서라도 각하를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걸 청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실제로 왜 변호사들이 승소, 패소 이런 말들을 하는데 승소율 이런 단어도 있긴 한데 실제 변호사들은 승소, 패소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착수금 등등 수임료를 돌려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든지 이기면 지는 놈도 나올 테니까. 근데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각하당했다. 그럼 그건 개 쪽팔린 일입니다. 법하는 놈이 법을 몰라가지고 부적법한 소송을 제기해서 각하당했다. 그러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법률가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에서 교수님들도 적법 요건을 정말로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수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그 행정법 답안지 쓸 때 적법 요건은 거의 무조건 나오다시피 하죠. 그게 처분이었건 뭐 소의 이익이었건 원고 적격이었건. 그런 이유로 헌법소원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 이외에도 많지만 편의상 헌법소원을 먼저 예로 들겠습니다. 헌법소원을 예로 들자면 이 헌법소원이라는 놈은 뒤에 배울 거니까 지금은 가볍게 보셔도 상관없는데요.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받은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억울하다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심사한 다음에 아하 그 제한이 헌법에 위반되는 제한이다. 다른 말로 침해다. 그러면 위헌 결정을 할 거고요. 그게 위헌적인 침해는 아니다. 단지 그냥 합헌적인 제한이다. 그러면 합헌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 부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물론 위헌인 판례만 암기하고 합헌인 판례 그리고 이 결론 이외의 논점이 안 되는 건 싹 다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 물을 테니까. 근데 그것 외에 앞부분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받은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받은 경우에만 비로소 헌법재판관들이 뚜껑을 열어가지고 본안 심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이 야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애초에 헌법소원 자체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즉 각하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헌법상 기본권이 어떤 놈이냐?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받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헌법상 기본권이냐 아니냐라는 논점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시험에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놈이 헌법상 기본권이냐? 우리 판례에 따르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적 생존권이 침해되었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헌법재판관들 겁나 좋아합니다. 아싸 라고 바로 각하 때리고 집에 가버린다는 겁니다. 즉 이렇듯 헌법상 기본권이냐 아니냐 라는 것은 나올 때마다 무조건 중요한 논점으로 암기를 해야 되고 이거 긴 거 아닌 거 일일이 정리하려면 죽습니다. 아마 내일 즈음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사투리로 자녀를 교육할 권리 헌법상 기본권이냐 물으면 우리 판례에 따라 맞습니다.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권리 헌법상 기본권이냐 맞습니다.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대마를 빨 권리 헌법상 기본권 맞습니다. 이렇게 헌법상 기본권이 대부분 맞습니다. 실제로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로 하더라도 많은 자유권들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험적으로 헌법상 기본권 아닌 놈들은 무조건 나올 때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놈들은 나올 때마다 제가 다시금 말씀을 드리고 이건 암기하셔야 된다. 그 자체 그 한 지문이 정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헌법상 기본권인지 아닌지도 중요하지만 그 청구하는 사람이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여야 됩니다. 당연히 올해도 출제되었고 작년에도 출제되었지만 우리나라 국민, 모든 국민은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가령 이것도 예를 들어서 태아의 경우 아직 그 모체의 안에 있는 태아의 경우에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되니? 라고 물으면 결론 맞습니다. 근데 태아와 구분해서 초기 배아의 경우에는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헌재 입장입니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즉 주체가 아니다, 기다라는 거. 모든 헌법시험에 이 논점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헌법상 기본권이냐 아니냐,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냐 아니냐.
그래서 각각 한 문제씩 나올 때도 있고 어쨌든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논점, 헌법상 기본권에 제한이어야 된다 그랬죠. 제한. 즉 나중에 뒤에 볼 겁니다. 그게 헌법상 기본권이고 그놈이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라 하더라도 그걸 제한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술인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술의 자유라고 주장하면서 제가 너무 리얼리티한 그런 예술을 사람들한테 안겨주고 사회의 문제점, 나아가 생명의 존엄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시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 장도를 가져가서 사람을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당연히 처벌을 받겠죠. 그러면 저한테 너 왜 죽였느냐? 저는 예술 활동을 한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술 활동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예술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속하느냐? 다른 말로 그러한 살해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내 예술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건 판례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듯 그게 과연 그 기본권을 제한했다라고 볼 수 있을지 라는 것도 정답 지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도 수험적으로 대부분 제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그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이 아니다라는 판례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역시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틀 거의 매년 무조건 출제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합헌, 위헌만 출제하는 게 아니라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비례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합헌위원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좀 중요한 논점이 나오는 경우가 몇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별도로 암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울러 추가로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헌법 조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30개 남짓 이런 조문은 그대로 암기하라 라는 게 또 교수님들의 의사이기 때문에 조문 그대로 나올 때마다 따로 안 읽어보실 테니까 꼭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고요. 올해 시험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전문 가지고 미친 듯이 낸 그런 것도 있죠. 물론 올해 출제진 구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앞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출제된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튼 헌법 조문 그리고 대부분 판례 그리고 학설 이런 건 거의 중요하지 않고요. 뭐 법이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여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헌법이라는 과목적 특성 자체가 아주 강약 조절이 중요하다. 강약 조절 못하면 의외로 그 암기가 잘 안 되는 그래서 효율성이 아주 안 좋을 수 있는 바 나올 때마다 추가적으로 그런 어떤 틀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